1974년 8월 15일,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라북도 익산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 그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끝내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조용히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참 바쁜 어머니였습니다. 밤늦도록 국민들의 손편지를 읽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담긴 편지가 오면 비서들을 현장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손을 직접 잡았고 새벽에 기숙사를 찾아가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세상 모두의 어머니가 되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는 늘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여사도 다시 책상 옆에 앉아 누군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반복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이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를 받고 다시 행사장으로 향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걸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바쁘면 아이는 엄마가 왜 바쁜지 모릅니다. 그저 엄마가 집에 없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엄마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유경수 여사에게도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동시에 그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그 모든 시간이 너무 갑작스럽게 멈춰버렸습니다. 행사장에서 울린 총성, 그리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 엄마가 미안해라는 그 말은 결국 영원한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해 유경수 여사의 삶이 끝난 그 1974년에 전혀 다른 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난 서향희 씨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한 여성의 삶이 끝난 해에 또 다른 여성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서향희 씨가 태어났을 때 유경수 여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을 단순한 운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인생에는 어머니라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생깁니다. 서향희 씨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습니다. 당시 여성 법조인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조계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 박지만 회장과 결혼하게 됩니다. 세상은 수근거렸고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결혼 이듬해 장남 박세현이 태어났고 그 후로 아들 셋이 더 태어났습니다. 내 아들의 어머니가 된 후 그녀의 인생 방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호사로서 계속 활약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가족과 아이들 곁을 선택했습니다. 2011년 그녀는 변호사 가운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커리어를 포기한 아쉬운 선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분명 다른 의미였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직을 그만두면서 서향희 씨는 특별한 선언을 하거나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었고 화려한 자리도 마다했습니다. 그냥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늘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켰습니다. 이 부분은 유경수 여사의 삶과 묘하게 겹치면서도 다릅니다.
유경수 여사는 세상 모두를 품으려다 자기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함만 남겼습니다. 반면 서양희 씨는 세상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아이들의 곁에 머무는 것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 국민을 하닫고 다른 한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결국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무척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서양희 씨의 아들들이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중 장남 세연 씨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5년 가을, 해병대 훈련소 수료식이 끝났습니다. 첫 휴가를 나온 장남 박세연 씨가 서울역 한복판에 섰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곱게 선 청년이 부모님 앞에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군기가 바짝 든 늠름하고 의젓한 큰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서양희 씨는 아들의 의젓한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으며 감격의 눈물을 닦았고, 아버지 박지만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다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큰절 장면 속에는 어쩌면 두 어머니의 마음이 겹쳐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난 시어머니의 마음과 미안하다는 말 대신 말없이 곁을 지켜온 며느리의 사랑이 그 순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부모 앞에 서는 그 짧은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을 설쳤던 기억, 아이가 아프던 날, 학교에 처음 가던 날,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어느새 부모보다 훨씬 커서 군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가장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아마 비슷한 기억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던 모습, 아버지가 말없이 출근하던 모습,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본인은 늘 남은 것을 먹던 그 시절의 부모님들. 그때는 너무도 당연해서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내게 준 것은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었고 젊음이었고 인생의 전부를 자식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군복을 입고 부모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단순한 수료식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눈물겨운 순간이고 자녀에게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고 1974년에 태어난 서양희 씨도 한 집안의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시간은 이어집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가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과 기억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꺼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숨은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